3.1운동 105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여전히 일제의 상흔이 남아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자손이 태어나면 그 태를 보관해 명당에 묻어뒀던 태실. 사천에 소재한 두 곳의 태실 역시 일제에 의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105여 년 전 독립 만세의 외침을 되새기며 태극기를 들고 남강을 걷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서경방송 건강 걷기 대회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1919년 3월 서부경남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서부경남의 3.1운동 전개 과정을 김주숙 경남 서부보훈지청 보훈과장과 함께 살펴봅니다. 진주 혁신도시와 신진주 역세권 등 신도시에 두 곳의 공립유치원이 새롭게 문을 엽니다. 하지만 진주 구도심에는 올해 휴원에 들어가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문제 한편에 신도시로 몰린 인구에 따른 과밀학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터넷과 SNS상에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조작 영상들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이번 총선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딥페이크를 접할 경우 신고와 제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자손이 태어나면 그 태를 봉안해 명당에 묻는데 이를 태실이라고 합니다. 사천에도 두 곳의 태실이 있는데요. 원래 자리에는 친일파의 무덤이 차지하고 있고 비석과 성물의 위치가 바뀌는 등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일제가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태실지를 강제로 옮기면서 생겨난 일인데요. 3.1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로 105년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일제에 의한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시 곤명면에 있는 단종 태실지. 태실에 내력이 적힌 비석은 깨져 있고 글자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워졌습니다. 태실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태실비와 태양아리를 안장하는 중동석도 원래 위치에서 밀려났습니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최연국의 무덤. 조선 총독부 자문기관인 중추원에서 참의로 일했는데 그 시점이 땅을 불화받은 때보다 늦다는 이유로 토지를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450m 정도 떨어진 세종대왕 태실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종태실은 원래 큰태봉산 정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의 묘지에 자리를 내주고 현재는 산기슭에 몇 개의 성물과 비석만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태실이 훼손된 건 1920년대 후반 일제가 자행한 강제 이주 때부터입니다. 일제는 태실 관리를 명목으로 전국의 조선 왕실 태실에서 태양아리와 태지석을 파내 경기도 고향의 서삼릉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날일자형으로 담을 두르고 철문을 만들어 가두었는데 민족 정기를 말살하려는 의도로 추정됩니다. 왕릉은 우리 생활사에서 이제 죽음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태실은 생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생이지만은 미래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태를 찾아서 죽음의 개념인 서삼릉으로 묻어서 더 이상 발전하지 말고 차단되라는 뜻으로 남은 땅은 개인에게 팔 수 있게 방치했습니다. 명당에 태를 묻어 무병장수와 좋은 운명을 소망하는 문화를 실행하고 기록으로 남긴 것은 전 세계에서 조선만이 가진 특별한 문화입니다. 사천의 태실은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됐음에도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태실지 정비를 통해 그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충북이나 경북은 그 태실지에 관해서 유네스코 등재를 하려고 오늘 아마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성물의 원형 복원이나 또 매항비 비각처럼 비각 등을 만들어서 최근 국립청주박물관에서 발견된 세종대왕 태실 중앙태석을 하루빨리 사천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100여 년 전 독립만세의 외침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겠죠. 105주년을 맞은 3.1운동, 그 의미를 되새기는 서경방송 건강걷기 대회 현장을 남경민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만세! 경상남도 만세! 진주시 만세! 태극기를 손에 쥐고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만세 삼창을 하는 시민들. 쌀쌀한 날씨도 막을 수 없는 우렁찬 외침이
진주 난강변을 가득 채웁니다. 코로나19로 한동안 제대로 열리지 못했던 서경방송 건강 걷기 대회가 5년 만에 대면 행사로 돌아왔습니다. 암정 3.1절 행사를 승무원들의 뜻을 거리면서 다치지 않고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민이 친구, 가족, 연인, 동료와 뜻깊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3.1운동을 기념해 열린 행사인 만큼 순국 선열을 기리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기 목숨 위험할 때 그렇게 직접 나섰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라면 이렇게 하기 힘들었을 운동을 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다는 의미. 3.1절이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좀 피부로 체감이 안 된다고 할까? 이런 게 있는데 좀 이런 행사를 참여함으로써 3.1절 의미를 조금 더 새겨볼 수 있어서 축제 같은 뜨거운 분위기는 본격적인 걷기 대회 전부터 이어졌습니다. 흥을 돋우는 신나는 공연 무대부터 입이 떡 벌어지는 공군 군악대와 의장대 퍼포먼스까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행사를 즐겼습니다. 걸으면서 같이 3.1운동 기념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행사를 참여한다는 게 뜻깊어서 처음엔 하기 싫었지만 또 하면 재밌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해요. 신나는 율동에 맞춰 몸풀기까지 마친 시민들은 출발을 알리는 징소리와 함께 일제히 발을 맞춰 걸었습니다. 평거 야외 무대에서 시작해 반환점을 찍고 돌아오는 3.6km 코스에서 3355 태극기를 흔들며 걷는 천여 명의 시민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장관을 이뤘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이제부터 날씨가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갖고 딱 걷기 좋은 것 같고 진주 예쁜 경치도 잘 남강을 같이 따라서 어우러져서 보고 좋을 너무 것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분이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뜻깊고 건강에도 좋고 오늘 만족합니다. 이런 4.1 운동이나 애국 관련해서 조금 잊고 살았는데 오늘도 참석해가지고 또 우리 순국 선열 서민인들 그런 했던 행동들을 가슴에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이날의 행진은 단순한 걷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핍박과 좌절에 굴하지 않았던 3.1운동 정신이 105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들불처럼 번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불굴의 의지로 일제에 항거한 순국 선열과 독립유공자의 거룩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3.1운동 105주년을 맞아 열린 건강 걷기 대회.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들을 기리고 3.1운동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진주 혁신도시와 신진주 역세권 등 신도시에는 두 곳의 공립유치원이 새롭게 문을 엽니다. 하지만 진주 구도심에는 올해 휴원에 들어가는 유치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군 지역에는 3년째 휴원 중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진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가람별 유치원. 3월 4일 개원을 목표로 준비에 한창인데 혁신도시에 몰린 원화 16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새로운 단지가 조성된 신진주 역세권에도 햇살 가득 유치원이 들어섰습니다. 인근 원화 159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기존에 과밀됐던 유치원 학급의 분산 효과가 기대됩니다. 올해 24학년도에는 138명이 유아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지금 6월에 입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쯤 되면은 지금 한 10명쯤 부족한 5세 유아의 반도 다 이제 정원이 차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밀 문제가 있던 신도시 두 곳에는 새로운 유치원이 개원하는 한편 진주 구도심에서는 휴원하는 유치원이 생겨났습니다. 지난 1895년 개교에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진주초등학교. 이곳의 병설 유치원은 올해 원화가 없어 1년간 휴원에 들어갑니다. 내년 원화 모집 상태에 따라 재개원이 될 수도 휴원 연장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서부 경남 시지역에선 올해 기준 진주 한 곳의 유치원만 휴원에 들어갔는데요. 군 지역에서는 3년째 휴원이 이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원화 모집 마감 기준으로 진주 한 곳과 하동 한 곳의 유치원이 휴원하고 남해와 함양에선 각각 두 곳의 유치원이 휴원합니다. 서부 경남 전체로 보면 유치원 6곳이 문을 열지 않는 겁니다. 하동에서는 쌍계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지난 2022년부터 그러니까 3년째 휴원이 이어지고 있고
두 곳의 유치원이 휴원하는 남해에서는 지속 초병설 유치원이 올해로 휴원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전국 사례로 보면 2018년 당시 67만여 명의 원아가 9천여 개 유치원을 다녔지만 2022년에는 55만 명대로 줄어들며 500개 가까운 유치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아 모집으로 인한 휴원이 장기화될 경우 폐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병설 유치원 여러 곳을 하나의 단설 유치원으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선 삼천포 유치원이 인근 6곳의 병설 유치원을 통합해 지난해 9월 개원했는데 올해 만 3세반부터 5세반, 특수반을 합쳐 총 87명의 원아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 문제 한편에 신도시로 몰린 인구에 따른 과밀학급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 지역에 따라 유아교육의 질적인 저하가 나타나지 않도록 적정 규모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경남도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을 올해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이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11,630원으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10%에서 40%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사천시가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보유 토지를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사천시는 시민 누구나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고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게 시유지를 2월부터 공개에 들어갔습니다. 사천시 누리집에 공개된 토지는 64필지로 시가 활용하지 않는 유휴지, 임야, 도로개설후 잔여지 등입니다. 진주시가 3월 1일부터 올해 2차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 130억 원을 발행합니다.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7% 선할인을 받고 제로페이 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지류 가맹점 1000여 곳으로 시작한 진주사랑 상품권은 현재 지류 4천여 곳, 모바일 2만 2천여 곳의 가맹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SNS와 인터넷 등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조작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가 유권자들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가짜의 합성어인데요. 사진이나 영상은 물론 목소리까지 실제와 흡사하게 조작해 만드는 기술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AI 윤석열 후보와 AI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에 나섰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AI 아바타는 유권자들이 남긴 질문에 직접 답까지 하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다양한 표정이 담긴 15초 정도의 영상만 있으면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고 그 기술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까지는 이 같은 선거운동이 가능했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전면 금지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원천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딥페이크 콘텐츠가 선거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129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AI가 순식간에 만들어낸 딥페이크 콘텐츠가 선거가 임박하면 SNS를 통해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딥페이크 영상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유권자의 중심 잡힌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넘쳐나는 유튜브나 SNS에 의존하기보다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공보물 또 공적인 뉴스 채널에서 나온 정보를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선거운동 콘텐츠를 접하면 관할 선관위를 통해 신고와 제보를 할 수 있고요.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위반 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급속도로 확장하는 AI 신기술이 우리 삶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딥페이크로 인한 가짜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중심 잡힌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희구입니다. 네, 저출산 시대의 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AI 디지털 교과서, 또 방과 후까지 하는 늘봄 교실 등 다양한 정책들이 끊임없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충분한 인력 지원과 예산 지원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인식하고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고 얘기를 해보는 그런 공론화의 장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은 다양하게 이제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행복을 중심에 두고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H가 건설 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 공사 용역을 발주합니다. 올해 발주는 공사 부문 16조 원, 용역 부문 1조 1천억 원 등 모두 17조 1천억 원 규모입니다. LH는 올해 주택 5만 호를 착공하고 연간 발주 물량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발주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이 이르면 3월 말 사천 분소를 개소합니다. 지난해 KTL은 카이를 비롯해 사천 지역 항공 우주 기업들의 교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천 분소를 개설하기로 하고 사천 GNU 사이언스 파크 입주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KTL은 사천 분소가 문을 열면 경상국립대와 연계한 산학연 협력 체계가 확대되고 우주항공 기업들에 대한 신속한 교정 기술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보건소가 틀니와 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보건소는 저소득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2024년 치과 진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사업 대상자는 65세 이상이며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 사업은 60세에서 64세를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는 연령 제한이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백여 년 전 전국 곳곳에서 시작됐던 대한독립 만세 외침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3.1절을 맞아 김주숙 경남 서부보훈지청 보훈과장과 함께 그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3.1운동이 어떻게 시작돼 전개됐고 또 독립운동사에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1910년부터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민족은 나라를 잃은 서름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윌슨 대통령이 제안한 각 민족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라는 민족 자결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네. 또 고종 황제의 서거 등이 계기가 되어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이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이때 탁골공원에서는 수천 명의 학생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종로로 넘어가면서 시민도 같이 참여하게 되어 거족적인 독립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3.1운동은 들불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3월 중반 이후에는 우리 지역에까지 전파되어 경남 곳곳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3.1운동은 이후 세계에 우리 국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고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립군 무장투쟁 등 다양한 민족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서부 경남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독립운동이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강조할 만한 사건이나 인물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말씀대로 서부 경남 지역에서도 3.1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는데요. 진주의 경우에는 학생과 시민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적으로 전대받던 거린과 기생까지도 네.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아주 보기 드문 사례로 진주의 호국 충절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역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천시의 경우에는 지금의 사천초등학교 전신인 사천공립보통학교 졸업식 날 축구 경기에서 첫 골이 나는 것을 신호로 전교생들이 가슴에 품고 있던 태극기를 꺼내어 만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동, 남해, 산청, 함양에서도 지역민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며 만세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할 만한 이 3.1 운동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3.1 운동은 우리나라가 가장 암울하던 시기에 광명처럼 일어난 운동으로 모든 국민에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심어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의 시대를 겪었고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선열들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그 기상을 이어받아 현실의 어려움에 굽히지 않고 그 벽을 넘어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정신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정신이야말로 3.1 운동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3.1 운동과 관련해서 보훈지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3.1 운동 정신의 계승을 위해서 우리 지청에서는 지역에서 펼쳐지는 3.1 운동 행사를 위해 국고 지원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1절 당일에는 여기 서경방송에서 주관하는 진주시민 건강걷기 대회가 평거 야외 둔치에서 개최되었고 3월 15일에는 앞서 말씀드린 기생과 거린들의 만세의거 재현 행사가 진주 성진의 임진대첩 개사순이단 앞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두 행사 모두 우리 지청에서 국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1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행사에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어 3.1 운동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지청에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에 대한 감사를 담은 행사나 활동들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니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쪼록 이번 시간이 선조들의 애국정신과 3.1 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그친 뒤 맑은 하늘이 드러났지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 심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쉬운 만큼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구름 많거나 맑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사천 영하 8도, 하동 영하 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6도에서 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광주와 제주에는 오전 한때 눈 소식 들어있고요. 아침 기온 광주와 부산 영하 4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7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속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내물, 만조 시각은 낮 12시 28분, 간조 시각은 저녁 6시 34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나타내며 온화한 날씨를 반짝 되찾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숲 체험을 경험한 유아들은 사회성 발달, 학습 능력, 환경 감수성 향상, 면역력 증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평상시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유아들이 계절의 변화를 직접 몸으로 느끼고 자연 속에서 놀거리를 찾아 함께 어울려 놀 공간으로서 유아숲 체험원은 살아있는 교육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에는 월화산 숲속의 진주 유아숲 체험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 진앙호 일원의 하모숲이 추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유아 산림교육시설 확충에 따른 진주시의 유아들이 다양한 산림 자원을 연계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유아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한 신체와 인성 발달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